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논란입니다. 윤 총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한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달라. 조 장관 임명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권 관계자 발로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윤 총장이 그럴 위치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윤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항명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보이려는 정치권의 모략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윤석열, 전화의 미스테리입니다. 김태일 기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대통령을 독대하려 했다, 전화를 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다. 또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저희 프레스룸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취임 이전에 조국 장관 관련 첩보를 입수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예. 그 파장이 커질 점을 경고를 했고 그리고 조 장관 수사가 불가피한 것을 보고서 임명 전에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연달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달라 이렇게 강조하는 상황이라서 대검찰청이 이렇게 부인을 해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이런 이름으로 그런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죠. 김근희 기자. 네. 일부 언론의 잘못된 오보인지 아니면 정말 저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인지 관련자들이요. 이낙연 총리도 이걸 물어보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니까요.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말에 돌아왔죠. 조국 장관을 임명할까 말까 고심하고 있는 사이에 토요일 날 전화를 했고 그래서 조국 장관은 의혹이 많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이랬더니 문 대통령이 막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류가 임명 기류로 확 바뀌었다는 게 저 보도 내용이 실체인데 이 신빙성 한겨레 언론 보도를 보고 연합뉴스가 또 받았어요. 비슷한 내용을. 신빙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이런 보도들이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예. 하나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예. 관계자가 여러 명이기도 하고 지금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청와대나 이제 이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좀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찰의 수사나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도와 관련해서 좀 여권 내부에서는 이 유시민 이사장도 앞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본인들이 이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서는 것 아니냐. 예. 여권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 검찰 수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쨌든 대검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확인되지 않는 보도들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윤 총장이 결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 통로로서 지목되는 것이 당연히 검찰 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니까요.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이 2명 있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 두 사람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윤 총장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 본인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또 부인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인가? 이것도 역시 확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 예.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설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법조계와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야권을 통해서 국회 예. 정치권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점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 검찰 수사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내에 여러 가지 시각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뭐 민정수석이 됐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2명의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 했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법조계에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소문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보고를 받지 않으려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태일 기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조국 장관의 임명을 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하게 될 경우에는 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제 6일이죠.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서 독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이게 이제 조 장관 아직 임명 전이기 때문에 임명 전에 검찰 수장을 만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예. 이유에서 이 독대를 좀 허용을 하지 않죠.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 예. 이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청와대 여러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조 장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임명할 경우에는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 예. 이런 내용을 밝혔고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게 이제 9월 9일인데요. 그보다 이틀 전에 9월 7일까지도 청와대 내에서는 사실상 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부정적 기류가 강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독대 뭐 이런 이후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얘기는 여권 내의 인사들도 여러 인사들이 이 얘기를 예.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이런 독대 얘기 또는 뭐 전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또 청와대도 그렇고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했던 얘기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호정 기자. 자, 잠깐 아니 땡 굴뚝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 똑부러지게 사실 아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관계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뭐 단언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내용을 알만하신 위치에 있는 분인데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총리가 모른다거나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달라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예.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총리께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어떤 답변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유호정 기자도 취재 일선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을 할 때 이 소스원이 취재원이 사실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취재원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예.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참 답변 애매합니까? 네, 애매합니다. 예, 유호정 기자도 애매하지만 이게 답변하기가 애매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사실을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투의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제 취재 경험에 의하면 맞긴 맞는데 내가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보통은 뜻으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저희 하죠. 기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예. 근데 총리가 그거를 내밀한 얘기를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면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은 그렇습니다. 예. 네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깐 이제 화면에 총리가 그런 답변하는 과정을 봤는데, 자, 만일에 예. 이 보도가 사실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이 흠결이 있고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네. 예, 전제로, 가정을 전제로. 그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항명입니까? 아니면 충원으로 오히려 이렇게 임명할 경우에는 전국이 어려워질 수 있고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약간 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항명이냐 충원이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처음에는 충원으로 시작했다고 봐요. 예. 조국을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 사퇴라는 말은 조금 무리한 얘기죠. 예. 사퇴는. 하지만은 검찰총장으로서 사법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관계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소통의 문제가 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청와대 측근한테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려고 그랬다. 예. 그 말도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근데 대통령은 독대를 하려고 해도 자칫 인사권자의 그 장관 임명권에 예. 훼손될까 봐 그걸 안 만났다. 이런 얘기도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분노했다는 이유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미국의 그 유엔 총회 가 있을 때 그 조국 장관 집에 압수수색한 거라든지 피의 사실 유포가 많이 돼서 분노했다. 이런 것도 뭔가 좀 의사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저는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지금 여권 내에서 특히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자꾸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예. 이런 태도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좀 전략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상당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설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 관여하려 했다. 그래서 항명하려 했다라는 차원의 정치적 모략에 이르는 가능성도 있다. 참 복잡하군요. 검찰 내에서는 이 정치적 모략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권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인데 상당히 여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검찰 내부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권이랑 검찰이 자꾸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는 것 자체가 검찰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여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뭔가 검찰이 자꾸 문 대통령,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예.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보고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려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설들을 퍼뜨리면서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려는 정치적 모략인 것이냐 여권과 검찰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여권과 지금 검찰이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이 계속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풀어야 되는데 풀만한 마땅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세 기자는 이 오늘 나온 이 3시 반에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이 검찰 개혁 방안, 검찰에서 내놓은 이 A4 용지 한 장짜리. 이 정도면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그런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큼 검찰로서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A4 용지 한 장짜리도 부족하다. 이걸로는 지금 검찰의 항명 내지는 검찰이 대립각 세우는 것을 불신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뭐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주관적인 걸 물어봐서 우리 죄송합니다. 기자들에게. 그래도 한번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는지 잠깐 짧게 좀 세 분 다 듣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일단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이런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이제 다수가 담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안을 내서 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따라서 우리 검찰 개혁에 우리 검찰도 스스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좀 이정표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예. 정치적 모략을 피는 여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 유호정 기자는 법조를 출입하니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이 조 장관 수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 이게 일각에서 이제 검찰을 공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답변으로 내놓은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게 나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겠다는 예.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오늘 이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했던 얘기들 중에서도 검찰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예.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오던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에 예.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의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대립각으로 비춰지는 것을 검찰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게 이 개혁 방안에 담겨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검찰 간의 이른바 대결 구도는 좀 진정세로 돌아서는 건가요?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들 보면 뭐 인권 보장, 뭐 수평적 문화 이런 것들 제가 2, 3년 전에 법조 출입할 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 지금 나와 있는 발표 내용은 어쨌든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의 내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 앞으로 어떤 검찰이 현안에 대하고 수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아마도 첫걸음이 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 좀 완화 움직임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게 대립각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시계바늘을 조금 과거로 돌려서요. 오늘 검찰 개혁 방안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한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맡은 수사 계속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사들에게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당신들은 걱정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해라. 이러면서 좀 독려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들 그리고 이 여권 내에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이제 수사팀이 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좀 독려하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검사장 승진자들과의 만찬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좀 이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라면서 좀 다독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라. 그러면서 좀 다독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장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찬에서 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외부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좀 함구령을 좀 내렸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만찬장에서 검사장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만찬장 입구도 완전히 봉쇄를 해서 취재진의 접근을 좀 막았고요. 만찬이 끝난 이후에도 이 검사장들이 출입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통해서 좀 나가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자꾸 부딪히고 항명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자 교육 어제 만찬이 있었지만 전원 함구령을 내렸다. 몸을 극도로 낮추고 조심하고 있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마약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었잖아요. 윤 총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아침에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총장이 최근에 또 전현직 간부들이랑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총장 임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법조인이 내년에도 이제 국제회의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당시 이 말과 관련해서 뭐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총장 임기가 최장 2년이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알고 보니 뭐 총장 임기 최장 2년이더라는 뭐 자신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최근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검찰도 굉장히 뭔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이 직을 걸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만큼 이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사실 아니냐 안 돼요. 정말 윤 총장이 자기 임기가 2년인 줄 처음 알았다. 이거를 그날 그 자리에서 발언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니 이 또한 저희들이 뭐라 단언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묘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최근에 이 떡을 돌렸다 이게 또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이 극도로 화가 나 있고 민감한 시기에
윤 총장이 수사팀에게 떡을 돌리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얘기들이 떠돌았었는데 이 진실은 뭡니까? 실제로 이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예. 여권에서도 뭐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크게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예. 확인을 해보니 그 검찰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는 떡과 빵 세 상자가 예. 대검찰청으로 배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검찰 파이팅이라면 수사팀을 의미하는 거니까 수사팀이 있는 중앙지검으로 전달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내용이 뭐 총장한테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윤석열 총장이 뭐 격려 차원에서 떡을 돌렸다 이건 아니라는 의미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게 온 떡, 그걸 이제 직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중앙지검으로 돌렸다. 예. 뭐 총장이라는 위치가, 검찰총장이라는 위치가 이 떡을 수사팀에게 줘라 마라 그렇게 결정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과잉 보도였다. 이렇게 유호정 기자는 좀 설명을 좀 하고 있군요. 자, 유호정 기자 하나만 더 짚죠. 이낙연 총리가 조 장관 해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는데 아무리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여권 내에서는 부부를 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야당 의원이 해임을 건의하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진실이 가려지는 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럼 진실이 가려지면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자 즉답을 피했는데요. 예. 이 장면 같이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씨의 자녀 특혜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들이 역대 정부에서 해임된 장관들의 부적절한 은행보다도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그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라고요.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유 기자 잠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하고요. 지금 검찰이 아까 3시 반에 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짜리 이 내용인데요. 발표했는데 법무부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수부를 폐지한다 해서 예. 검찰이 뭐 당장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안을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받고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대검찰청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이 내놓은 이 방안은 대부분 다 수용이 되고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검찰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과거 이제 법무부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이른바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인데 이유가 뭔지 그 내용 좀 들려주시죠. 일단 그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예. 일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진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남부지검에 출석을 하면서 예. 한국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총대를 메고서 이제 출석한 걸로 예. 보이는데 오늘 그 출석했을 때 그 장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투쟁은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법의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시오. 네, 일단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련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법 사보임을 용인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먼저 수사를 하면 우리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이게 자진 출두한 걸 보면 이제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에 대한 항의 차원의 그런 출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자신만 수사받겠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 했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렇지만 지금 이 패스트트랙 의안실 점거라든지 의안가 점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직접 몸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은 의원들이 아니고 보좌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불체포 특권 없어요. 이분들이 처벌받는 건 어떻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집니까? 일단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예. 검찰에 송치된 이 국회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한 13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가 개의 중이고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은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뭐 이런 국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예.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보좌관들이 좀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과연 우리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예. 당시에는 책임을 져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윤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요. 지금 야당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하듯이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검찰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소환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제 통보가 됐고. 야당 탄압이라고 보세요?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야당 탄압이라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부터 따져야죠. 예. 이거 합법이거든요. 패스트트랙에 있을 때 폭력이나 회의 반응이 있었다는 예. 걸 합법적인 틀에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머리도 깎고 광화문에 나서서 조국 퇴진, 문재인 대통령 사과 이 얘기하는 게 법질서를 위반하고 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 규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출두 요구하는 거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다 출두를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야당 탄압은 그 다음에 얘기해야죠. 우선 소크라테스 얘기 말대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출두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 이런 얘기한 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다.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법무장관도 지내셨잖아요. 예. 법조인 출신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만큼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위반 여부 수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